자, 잘 보셨죠? 자, 이 영상을 이제 빠른 속도로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미 4차 산업에 대한 개념은 이미 이렇게 방송에 많이 나와 있고 알려져 있지만,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세상이 펼쳐질 건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먼저 이러한 4차 산업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4차 산업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곳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명을 제대로 못하지만 이쪽 부분으로 제가 이렇게 뭐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깊이 있게는 설명을 못하지만 단 한 가지 개념 파악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름의 방식으로 좀 전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 영상을 본 것과 아울러서 1, 2, 3, 4차 산업이 혁명이 과연 무언지, 이 개념이 무언지를 우리가 좀 잠시 이해를 좀 한번 해봐요. 자, 1, 2차 산업이란 뭐냐? 1, 2, 3, 4차 산업인데 이 개념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내가 뭔가 힘들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뭘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어서 나는 오늘보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어. 이른바 상상계. 내가 마음속에 상상을 하는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상상의 세계가 있는데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상상하는 그 세계를 외부의 하나의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서 상상만 했죠. 그죠? 이렇게 상상만 했어요. 상상만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결과가 없기 때문에 실제 내 마음속에 상상하는, 오늘 내 능력으로는 해결 안 되는 그것을 실제적인 그러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현실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오늘 지금 이 시간의 현존과는 다른 현존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것을 만들까? 나는 오늘 연약한 꼬마아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 수도 없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무언가 또 다른 나의 능력보다 다른 나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단지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가능한, 나를 도울 수 있는 외부의 또 다른 나의 어떠한 부분을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정을 해서 그것이 나를 돕는 보조자처럼 나를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지금 제가 설명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이렇게 봐요. 1, 2차 산업이란 뭐냐? 인간의 운동력을 이용한 것입니다. 1, 2차 산업.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농경산업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농경산업 하다 보니까 너무 어떤 문화적 혜택이나 그 다음에 산업 발전이나 우리가 빠른 속도로 생산력을 높여야 되는데, 그 문제가 우리의 육신의 인간의 운동력, 내 팔, 다리 이것만을 의지하다 보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상상의 세계, 이것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 상상의 세계에서는 무엇을 가져오는가? 인간의 운동력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기계화 과정이 도입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1700년경 영국에서 증기, 그러니까 여기다가 불을, 그릇이 있으면 불을 이렇게 지펴주는 거죠. 그럼 물이 끓어서 증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증기를 에너지화로 바꾸는 거죠. 에너지. 어떤 에너지? 회전 에너지. 요 끓는 증기를 가지고 회전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래서 이것을 또 크랭크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직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게 증기기관차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증기기관차를 만드는 것은 뭐예요? 증기라고 하는 증기기관차는 이 기계와, 그러니까 터빈을 통해서 증기기관차가 움직여지는데, 이거는 뭐예요? 인간의 운동력의 그 한계, 이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이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터빈이요, 이것이 기계화고, 이게 산업혁명이에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산업혁명, 이렇게 이해를 좀 전달해 줘야 지금 오늘 현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정리되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른바 이것을 융합이라 그래요. 융합. 맞죠? 나의 인간의 운동력이 바깥에서 외부의 터빈을 통해서 전기기관차가 움직여지면서 내가 들어야 할 것을 얘가 들어서 운반해 준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외부의 기계와의 그 시스템과 내가 융합이 돼 있죠.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야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많은 그런 역사를 배우고 문화를 배워도 그걸 배울 뿐이에요. 그것이 내게 지식이 안 되고 나는 계속 옆에서 구경꾼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실익을 누가 챙기나? 힘 있는 자들, 똑똑한 자들이 챙긴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구글이 챙긴단 말이에요. 구글이. 우리는 모르고 그냥 스마트폰하고 오락하고 정신없이 나가는데 구글은 지금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거야. 그걸 알아요? 그들이 얼마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이 계획을 잡고 이 추진을 해왔는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 검색이 되네? 야,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이 다 돼. 우리가 하는 수준은 그거단 말이야. 그거 하다가 인생 마친다고. 근데 그것을 왜 했느냐? 걔네들은 이 자료를 만들려고 인터넷을, 구글을 운영한 거예요. 우리를, 자기가 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세계의 정보를 다 자기 손에 넣으려고 구글을 만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뭘 해요? 그거 가지고 검색하고 그걸로 만족하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가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나 외에 또 다른 어떠한 상상계, 그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힘 있는 어떠한 역할, 대안을 그쪽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그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 세계가 움직여졌어요. 지금까지 얼마만큼? 300년 동안. 그래서 엄청난 세계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중요한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학교를 다니지만 이게 무엇인지를 몰라. 그냥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일이 분업화가 되고 기계화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건 올바른 교육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혁명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나름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주어져 있는 산업혁명을 이해할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융합이 되죠. 이 기계화 과정과 나의 역할을 외부에 하나 설치를 해놓고 기계가 대신 담당해 주는 거, 그럼 융합이죠. 그럼 얘가 담당해줘서 어떻게 해요? 이 증기기관차가 다니면서 수십 명의 노예, 수백 명이, 수천 명이 해야 될 것을 얘가 하는 거예요. 얘가 해서 나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맞죠? 가져다 주죠? 옮겨 놓는 거예요. 저 부산까지. 내가 갖다 놔야 될 걸. 뭡니까? 최적화. 나의 삶을 최적화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뭐가? 이 기계화 과정이. 이게 산업혁명이란 말이에요. 1, 2차. 1차는 터빈, 2차는 전기.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것을 누가 주도했느냐? 영국. 그 다음에 누가 주도했느냐? 독일. 그 다음에 누군가? 미국. 그래서 독일 통해서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힘이 있으니까. 미국이 왜 발전했느냐? 이 힘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누가 발전하냐? 미국에 줄 서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 아니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잡고 있는 게 누가 잡고 있어? 미국이 잡고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이걸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었다고요. 우려먹었어요. 그래서 이 세계는 벌써 기득권을 장악한 거예요. 우리 정리해 봅시다. 내가 잘 될 수 있는 건 뭐다? 나의 인간의 운동력,
나의 순수한 지능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면 나는 판판이 깨진다. 맞습니까? 나의 어떤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나는 깨진다. 나보다 우월한 시스템을 외부에 만들어 놓고 그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삶을 최적화를 만들어 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다. 정리되십니까? 나의 순수한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노력은 좋은데 이거를 지금 이 세계의 문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아이디어를 잡아서 이 시대 문명의 물줄기에 같이 타고 들어가되 나는 거기에서 내 나름대로 그걸 이해를 해서 새롭게 독창적인 방식으로 문명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이런 산업혁명은 이런 식의 맥락을 가지고 있구나. 이해를 하고 내가 오늘 주어져 있는 내 전공 분야 이것을 더 여기에 알차게 만들어가고 더 구성을 지어나가면 나름대로 생존의 그런 전략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3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3차 산업으로 넘어가는데 이 3차 산업은 무엇을 한 것이냐? 우리의 연산력. 우리가 어떠한 구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정보 처리. 우리가 특별히 인터넷을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검색과 오락의 주된 게 목표가 컴퓨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산업 현장에서 우리나라가 김영삼 대통령 때인가요? 인프라 구축을 해서 이런 광 케이블 이렇게 하면서 컴퓨터 전산망을 대거로 확충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런 우리 경제 발전을 이끄는데 주된 역할을 한 거예요. 왜 그런가? 인간이 갖춰야 될 그 연산력.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장으로 말하면 자재, 생산, 그 다음에 영업. 자재가 있으면 그것을 생산해서 영업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유통 과정인데 이런 것을 컴퓨터를 가지고 정보를 처리하는 거예요. 재고가 얼마 남아있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하면서 원가를 절감하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경쟁력 강화되니까 어떻게 우수한 기업이 되죠.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락하고 검색하는 동안 세계는 뭐 했다? 이 컴퓨터로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세계가 변했다. 이것을 장악한 사람들이, 이 국가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강국이 됐단 말이에요. 좀 정리되시죠? 자, 그러면 4차 산업. 4차 산업은 뭐냐? 지능이다. 우리의 인간의 이 지능이 한계가 있다. 이 지능을 외부에 세팅해 두자. 알파고. 이해가 되십니까? 구글에서 운영하는 알파고, 인공지능. 이해가 되시죠? 인공지능을, 나의 지능이 아닌 인공지능을 외부에 세팅해 놓는 거예요. 외부에. 그러니까 이것도 기계화인데 이거 컴퓨터. 여기서는 계산기 역할하는 컴퓨터고 이쪽에서는 인공지능. 이것을 다 함축하고 계승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역할을 하면서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의 데이터. 내가 동사무소 가서 이 서류 떼는 거 이게 다 기록에 남는단 말이에요. 내가 뗀 거. 이 세상의 모든 이 정보는 다 컴퓨터 전산화해서 그 언어로 바꿔서 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데이터가 다 모이게 되겠죠? 빅데이터. 엄청난 데이터가 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류, 이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을 못하도록 체인 형식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블록, 이 벽돌처럼 이렇게 하고 이것이 다 체인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10분마다 이 블록이 하나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조작을 하더라도 조작을 해야 되는데 체인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 조작이 힘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뭡니까? 인간의 그 지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이 기본 재료들, 정보 이거를 외부의 시스템 속에 컴퓨터 속에 블록체인으로 빅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여기서 인공지능 사람이 판단하고 계산하는 거. 우리 유튜브 영상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원하는 몇 번 클릭하면 그 종류대로 알아서 그 영상이 착착착 붙죠?
벌써 인공지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단순한 정보 처리하는 그러한 작업만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작업이 아니라 인간이 해야 될 판단하는 이 모든 거 그게 알파고 아닙니까? 그래서 이세돌하고 지금 바둑을 겨루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것처럼 내 지능은 너무나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빅데이터는 저장량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알파고 같은 경우는 이세돌하고 저기 바둑을 둘 때 사람은 경우의 수를 지금 이게 칸이 몇 개가 있다면 여기도 놔보고 저기도 놔보고 이렇게 되지만 알파고는 어때요? 이미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인간의 이 지능 빠른 시간에 할 수 없죠. 이거 인공지능은 아주 우리 인간을 뛰어넘는 그 지능이란 말이에요. 그 지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는 지능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내 지능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 지능을 능가할 수 있는 지능 이거를 만들어 놓고 걔 도움으로 내가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알파고가 이기는 것입니다. 걔가 빠른 시간 안에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40군데면 40군데, 400군데면 400군데 놔보는 것입니다. 아, 여기 나오면 제일 낫겠다. 그래서 한 수를 딱 놓는 거죠. 이것을 인간이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뭐예요? 인공지능이죠. 모든 걸 판단하고 어떠한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1차원적인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인간이 해야 될 그 지능을 그냥 수천 배, 수만 배 확대해서 강화시켜서 외부에 세팅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돕는 거예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이다. 자, 그러니까 이 4차 산업 이 혁명을 먼저 이런 것을 이해한다면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디에 걸렸다? 우리 이제 현실적인 세상적인 삶에서 이 삶을 이러한 것을 누가 거머쥐느냐. 맞죠? 이 시스템을 누가 운영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 물건을 저쪽에 빨리 보내고 모든 거 판매부터 생산부터 이것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때요? 기계와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것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으로의 삶은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15년 후에 20억 개의 기업이 사라집니다. 15년 후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는 죽으나 사나 가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우린 두 가지를 다 같이 다뤄줘야 돼요.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 넋놓고 있을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컴퓨터 앞에서 다른 어떤 보조적인 그걸 가지고 주된 일이라고 여러분 삶을 살지 마라. 스마트폰 이것도 뭐다? 나의 또 다른 환경이다. 그런 것을 알고 스마트폰을 해야지 이걸 뭐 문자 넣고 부수적인 것으로 이 도구를 활용할 뿐이지 이 시대에 가야 할 기본적인 그런 태도나 입장이 전혀 없다면 그건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15년 후에는 20억 개가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이것은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 20억 개가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20년 만에 700여 개의 직업을 조사를 했어요. 얘네들이 얼마만큼 살아남겠는가, 어떤 게 없어지나 찾아본 겁니다. 옥스퍼드대 마이클 오스본 교수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중에서 상당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어린 학생들이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건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읽어볼게요. 교사, 선생님 없어져요. 아시겠죠?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운송업자, 물건 운송하는 거, 관광 가이드, 신용 분석가, 세무사. 빅데이터인데 뭐 세무사가 왜 필요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바뀌어지는 거예요. 농경사회 기준으로 산업사회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어때? 부의 이동이 이동되고 부가 이동되고 내 삶의 기반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 시간의 생각으로 내가 어느 대학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무사, 배우도 없어집니다. 요리사, 일본에는 초밥기계 요리사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초밥기계 요리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요리사가 사라질 확률이 몇 프로냐? 96%. 지금 뭐 셰프가 난리죠? 셰프가 끝나는 거예요. 언제? 20년 만에. 이게 세상이 급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매우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약사 없어지고 식당 주인, 농식품 과학자, 치위생사, 전기기계 조립자, 회계사. 뭐 당연하죠. 회계사가 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년 응시생이 1만 명이랍니다. 회계사, 응시생이 지금. 그런데 94% 확률, 없어질 확률이. 택시 운전사, 미용사, 카페 직원, 인명구조원, 은행원, 그 다음에 의료기술사, 그러니까 의사, 동물 사육사 없어집니다. 도서관 사서, 호텔리어, 임상실험가, 우리 그 임상 있죠? 네. 그 다음에 의사, 판사, 변호사 다 없어집니다. 항공공학자, 이발사, 지질학자, 이거는 하나의 부분이겠죠? 부류겠죠? 연관된 그 직종은 다 없어지겠죠? 방송 엔지니어, 그 다음에 전기공학자, 그 다음에 아나운서가 없어질 확률 72%. 제빵사, 보험업자, 건설노동자, 봉제사, 원자력 기술자, 제약기술자, 뭐 등등. 조금 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모든 자연재해에 태풍이 올 거다. 이것 다 막아냅니다. 왜?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로 우리 인간이 지능을 예측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예측을 데이터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될 거다 미리 다 마감을 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고 그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좀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없어질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나는 전공을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봤지만 뭐 예를 들자면 뭐 7가지 항목이라면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판사 없어진다는데 거기다가 난 법대 갈 거야 그러면 안 돼. 시대를 알아야 되는 시대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그럼에도 나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 속에서 나는 이거를 할 거야. 이게 꿈틀거리나요?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가? 여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항상 제가 언제나 그랬지만 칸트의 인식론을 여러분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감각적 대상으로서의 사물이에요. 직업. 우리 지금 직업 어떤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상적 존재. 이 모든 걸 내가 외부의 대상을 인식하는 거는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한다는 것은 먼저 인식을 해야 내가 뭐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다 생략하고 모든 사물이 감각적 대상, 이런 사물이 있다면 잘 보셔요. 사물이 있다면 사물 자체의 특성과 여기에 내용이 내게 들어오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분필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분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다? 사물 개념에 의하여 사고하거나 직관하고 인식하고 판정하는 이 기능, 이런 정신 기능에 의해서 얘가 분필이 되는 거예요. 천천히 잘 들으세요. 자, 외부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보자마자 사람이다가 아니라 감각적으로 사람의 상이 나에게 맺혀지고 표상, 알겠습니까? 외부에 있는 이 공기청정기가 나의 상에 맺혀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감성과 지성과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천천히요. 그러면 사물이 무엇이라고 알게 되는 것은 뭐로 알아요? 감각으로. 그죠? 그 다음에 감성, 지성으로 알죠? 지성이 있어야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판단 작용이 있어야 이 사물이 내게 의미를 띈단 말이에요. 맞죠? 자, 오늘 여러분이 직업, 내 미래에 내가 무엇이 될까? 알아야 그게 무엇인 알지. 내 안에서 지성적 작업이 일어났어야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해야 되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의 그런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조금 정리됐어요? 내 안에 지성이 정리가 돼 있고 지성화 작업이 돼 있어야 내가 바깥에 있는 사물을 제대로 이건 분필이다 뭐다라고 알 수 있듯이 내가 만나는 직업들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뭐가 없다? 지성이 없다. 사물의 개념이 없다. 지금 오늘 이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이 산업혁명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알겠습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만 이게 뭔지를 모른다 우리가. 그게 뭔지를 모른다. 모르는데 무슨 욕구가 생기냐고. 내가 해야 될 직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려면 4차 산업에 대한 그런 이해가 바탕에 지성적 작업이 되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이 직업을 볼 때 이 직업은 빅데이터로 뭐 하는 거고 뭐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거지 라고 내가 해야 될 그 직업과 일들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냥 우선은 우리가 지금 맹놓고 있는 이유는 뭐냐? 속이 비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깡통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공부를 안 한다. 공부를 안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을 키워서 경쟁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학교만 나올 뿐이지 공부를 죽으나 사나 매달려서 그렇게 하는 학과가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다는 거죠. 교과서 사면 그 얼마나 나갑니까? 얼마나 진도 빼주고 교수님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냥 가다가 우리 때만 해도 데모하다 보면 한 학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데모하다 보면. 그냥 앞에 그냥 뭐 10분의 1이나 나갈까요? 그걸 데모 그냥 맨날 휴강. 자,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이 지성적 작업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죠. 하지만 제가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 설명이 미흡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해를 못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많은 생각 끝에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아마 이건 온전한 답은 아니겠지만 이 정도 설명이 되면 여러분이 감을 느끼는 데는 좀 어느 정도 도움은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네. 오늘 우리 학생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나고도 충분히 남죠. 왜? 독일이 이러한 기계화에 대한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은 힘이 있으면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사회는 어때요? 앞으로 사회는 이 모든 인공지능입니다. 이것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거대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를 잘못 휘두르게 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냐? 인간은 할 일이 없어져요. 앞으로 30분 일합니다. 하루에 30분. 예를 들자면 다 시스템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냥 기본적인 돈을 받는 거예요. 국가 시스템에서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되겠죠? 사회주의를 시스템을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소외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소수. 이걸 데이터,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이걸 융합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인재들. 아시겠죠? 그들만이 이 세상을 점령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알바도 없어. 알바가 왜 필요해?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는데. 알겠습니까? 할 게 없다고요. 할 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거기서 우두머리가 하나 생기게 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영화에서 보던 세계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 현실을 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힘을 키워야 된다. 밤잠을 자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서 우리가 나온 그 지금 직업, 미래 직업에서 이렇게 예시를 든 거지만, 이건 학자가 지금 예시를 든 것도 아니고, 그건 정상적으로 잘 조사를 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 직종인지 이것을 알아보고 내 적성 검사를 하고, 그래서 지금 적성 검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이렇게 해서 적성 검사를 다 해서 내가 지금 어느 파트에 맞는지 이것을 알아보고 내 미래에 어떤 학과를 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선정하고 설정해놓고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만 이 엄청난 그 경쟁력이 심한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한다면 모든 거는 지금 우리의 현상, 오늘 현실을 판단하는데 이 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지식. 이게 사전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늘 현실을 내가 파악하고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 또한 우리 속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따라간다고 해서 이런 작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성실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래야 이 사회에서 살아남죠. 우리가 위급할 때 누구의 도움으로 병원도 갈 수가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일상에서 그런 능력을 갖출 건 갖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도태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 산다 할지라도 이런 지성적 작업을 해나가고, 그래서 내가 갖춰야 될 그 직업을 갖춰서 열심히 살아가되, 그 다음에 이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많은 상황이 펼쳐져 있고 경우의 수가 발생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건 어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내가 우측으로 갈지 좌측으로 갈지, 내가 오늘 좀 더 멈춰서 기다려야 할지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것이 어디냐? 이 지성. 이 지성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앉으나 서나 나가나 들어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 오늘 다변화되고 복잡하고 급변하는 이 사회 속에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아멘. 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거 하고, 이것을 기초로 우리는 성실히 해나가되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 명령 말씀을 잘 따라가면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신 대로 가면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다뤘는데 한번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잘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의 미래를 도와나갈 때 방향 감각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래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해치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작은 정보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도 많이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인도하심이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